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2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 송하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씨앗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겠죠? 약간 자아가 두 개가 됐는데 송하민과 씨앗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송하민은 언제 쓰시나요? 팟캐스트에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씨앗으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 씨앗님 노가리 출연율이 요즘 상당히 높으신데요. 네네네. 이제 슬슬 노가리 접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대목을 준비했어. 어떠신가요? 이게 계속 약간 임시 DJ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막 사실 메인 MC인데 임시 DJ라 말하면서 계속 메인 MC 하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약간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는 다 약간 그럼요. 욕심 있으시잖아요. 욕심은 있지만 재밌게 말하고 싶지만 하지만은 약간 일을 더 늘리고 싶진 않다. 네, 그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았을걸. 이게 나 포석이었네. 임시 DJ로 하면서 점점 이렇게 밀어넣네. 그럼요. 네, 그럼 그 뒷부분 제가 편집할 거고요. 하고 싶다는 말만 넣을 거예요. 하고 싶다. 아니 잠깐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와. 이거 그대로 넣을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뭔가 평소와 텐션이 다르죠? 앞에 인트로에도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지금이 몇 시인가요, 7이? 지금 저희 녹음 시간이 1시 반을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낮 시간인가요? 새벽이죠. 사무실에서 각자 할 일 하다가 모여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 남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내일까지 보고서 쓸 게 있는데요. 보고서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지 오늘까지네요. 네, 오늘까지 그래가지고 그거 쓰고 있다가 시리도 같이 옆에서 뭔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길래 시리가 갑자기 하민! 아니 시야! 일일이 녹음해야 돼요! 내일 편집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깜빡하고 있다가 같이 이제 녹음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상담 내용도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노동 상담했던 것 중에서 좀 기억 남았던 전화 노동 상담 중에서 좀 기억 남았던 부분을 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상담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상담 제목은요. 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사장이 소송 건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옆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 비슷한 기업에서 일했었는데요. 일자리 지원 사업이 끝나자 그 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저를 퇴사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의 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에 대한 관리, 회계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도 제가 지급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갑작스럽게 저를 퇴사시키면서 해당 지원 사업의 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고 또 저는 저의 임금을 제가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측이 당연하게 남은 월급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와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가 맡았던 업무도 다 안 끝났고 일자리 지원 사업 비용 운용 방법도 알고 있는 것도 전데 내가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냐며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캡처와 그림 등으로 정리해서 보냈지만 대표는 제가 해야 할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출근해서 정산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산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돈을 주지 않는다 하고 그렇지만 소송을 건다고 하니 어떤 소송인지 모르지만 불안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날 출근을 하다가 상담 폰이 울려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상담을 거시는 분이 계시네 하면서 딱 상담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이 내용은 항상 각색한 내용을 가져오지만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전화 상담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때 받았던 내용으로는 좀 더 심각했던 내용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사실 이렇게 사장이 협박할 경우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약간 좀 심각한 내용은 빼고 이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잠을 덜 깬 상태로 지금은 잠이 좀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 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말씀하지만 통장 내역이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 받았던 내용 아니면 내가 이랬다 뭐 남길 수 좀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서 또 근로계약서도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전달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사장님 손해배상 청구 걸면 어떡하지? 뭐 어떤 소송을 걸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었는데 사실 그분도 사장님이 대표가 그냥 소송을 건다라고 말만 했을 뿐 어떤 소송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저 영상 살펴보니까 제가 받았을 때는 이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은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 말고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태만으로 소송을 걸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가장 손해액이 특정이 가능하고 또 기측사유 그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측이 갑작스럽게 퇴사시키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또 인수인계를 또 사장에게 인수인계를 시도했던 점 이것들 봤을 때는 사실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고 또 건다고 해도 이기기 어려울 거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소송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걸릴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을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해드렸었습니다. 보통 그냥 사업주 쪽에서 쫄려가지고 네네네. 뭘 이렇게 소송을 건다라고 일단 협박하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소송들이 있나요? 뭐 사장님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걸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소송이라고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둘 다 민사이긴 한데 부당이익 반환 소송 그거는 뭐예요? 부당이익 반환 소송 말 그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걸 반환하는 소송을 거는 건데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협박당하는 사례도 많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좀 실제로 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이 어떻게 쓰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약간 특근 비용을 받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이제 출장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출장에 대한 이제 명목으로 이제 뭐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급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출장 안 가고 아니면은 원래 출장까지가 아닌데 그냥 회사에서 5분 거리를 갔는데 출장비 청구했다. 약간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부당이익 반환 소송 걸릴 수 있긴 합니다. 또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뭐 야근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와서 카드 찍고 가서 야근했다고 해서 야근비, 야근 수당 같은 걸 챙기는 것도 포함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회사 시스템에서 그게 이제 되긴 하겠네요. 회사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했던 경우라고 또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뉴딜 일자리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그 좀 더 기준도 되게 빡세고 관리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지역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중에서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청년 유니온에 문의해가지고 청년 유니온의 전문의 그 뭐 정부나 서울시나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 지역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청년 유니온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그 장기가 사회적 교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인근체불로 신고하면 서장이 소송 건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상담 답변과 관련한 정보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씨안님과 함께 청소년 유니온을 이끌어가 주시는 박건휘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좀 오늘 노가리 분위기 약간 청소년 유니온 특집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특집은 아니었는데 특집처럼 돼버린. 그쵸? 맞아요. 네네. 한번 저희 그 전 지역을 돌았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지역 노가리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돌아다녔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전국 지부 때 한 번이랑 경기 지부 때 한 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지부 하민 씨앗이 그 했던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들으셨어요? 사실 강의할 때 들을 게 강의래. 과제할 때 뭔가 들을 게 뭐가 없을까 좋은 걸 찾아보다가 마침 그때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늘리고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봤었는데 마침 또 그때 씨안님이 나와주셔서 이게 사무국장님이 저의 업무를 다 이제 감시하는 빌더이 아닐까. 오직 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네네. 일단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 조회수가 엄청 폭발적으로 1000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하민에게 아니. 넘겨주시는 게 이제 경기지부 위원장님이랑 나왔던 분이랑 저 티키타카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연찮은 기회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같이 출연했던 분이 약간 생각보다 셀럽이시다던가. 셀럽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뭐 전국지부과 그 건희님 나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듣다가 한편으로는 저희 지부가 좀 마지막에 그러니까 뒤에서 뒤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해서 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꺼버리는 바람에 다 듣고 아쉽게- 껐다. 아쉽게 뒤에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은 언제쯤 들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이걸 집에 가서 들을 수 있을까. 집에 가서 듣는다고요 지금? 지금 이 편집을 빨리 하라는 압박인가요? 아니 근데 저도 제가 노가리에 그냥 정말 그때 게스트로 나왔을 때 네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 달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들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한 달 들어보시면 안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아직도 잘 못 듣겠어요. 내가 안 듣는다는 안 듣는다는 얘기신 거. 잘 못 듣겠다. 듣고는 계신가요? 듣고 있다. 잘 못 듣겠다 뿐이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최근에 언제까지 들었어요? 최근 언제까지? 최근에요? 조금 됐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꼭 들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회수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올려주세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은 누르셨겠지만 네네네. 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다른 팟캐스트
자꾸 본명을 얘기하네요. 시아님 거 들어보셨다고도 하셨지만 저희가 별칭을 쓰잖아요.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오늘 혹시 불러드리면 좋을 별칭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직 별칭은 없는데요. 조금 고민 중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사무국장 같은 직책이나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별칭 하나 알아요. 저요? 본인님의 별칭을 아신다고요? 저도 모르는 제 별칭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예전에 이제 저랑 건희 사무처장님은 사무국장님은 진짜 예전부터 알았던 사이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다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청소에서 다시 제외한 사이거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쯤에 다시 제외했을 때쯤 그쯤에 있었던 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뽀송뽀송 건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뽀송뽀송이 별칭이셨어요? 네. 왜요?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 유니온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조합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를 보고 되게 뭐랄까 뽀송뽀송하다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다른 분들에게 유행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뽀송뽀송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네. 뽀송 괜찮은데? 뽀송님 어때요? 뽀송이요?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 그럼 마음의 준비인데 일단 좀 약간 불려보고 해야지 좀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괜찮으시다면?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일단 사무국장님, 건희님 이렇게 부르다가 뽀송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손가락 이렇게 오케이를 들었어요.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같은 건가요? 당근을 흔들었어요. 그럼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제가 듣는데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인사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때 청소유 사무국장님으로 좀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좀 포부 중심이긴 했었잖아요. 어떻게 청소년 유니온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좀 길게 TMI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를 컴퓨터로만 오직 다니고 있는 박건휘라고 하고요. 지금은 청소년 유니온에서 사무국장 일을 맡으면서 카드뉴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 격주로 청소년 유니온의 과거의 일들, 그다음에 현재의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연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언제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쯤에도 카드뉴스가 나갈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청소년 유니온 페이지도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네, 페이스북 거죠? 페이지요. 궁금하다. 옛날 일도 나오고 현재 일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뭔가 오늘 두 분이 예전에도 알던 사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땠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지금 두 분이 마주보고 계신데 마주보면서 되게 웃으셨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학교의 선배로 만나게 됐었고요. 사실 그때 굉장히 내리에 강렬하게 좀 박히는 인상이셨었거든요. 괜히 얘기 꺼냈네요. 같은 학교 출신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좀 거스르면은 서로 이제 제가 먼저 그 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장님이 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학교를 떠나고 다른 학교를 다른 학교 가고 그때 사무국장님도 그 다음에 좀 더 그 학교에 더 있다가 또 다른 학교로 가고 그래서 서로 다른 학교에 있다가 이제 청소년 유니온 활동에서 만난 거예요. 다닌 시기가 겹치긴 하는 거죠? 네, 한 3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학교를 같이 다녔었어요. 그 학교는 제가 하민한테 시아 통해서 학교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되게 독특한 학교였잖아요. 뭐랄까. 독특한 학교를 두 번을 다녀가지고 제가 학생 자치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했던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전 학교예요. 그 이전 학교. 네네. 학생 자치가 활발했던 학교는 그 이후 학교고 저는 이제 그 이전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 이전 학교는 어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좀 네. 그러니까요. 왜? 사실 학교의 안 좋은 면들을 너무 많이 서로 느끼고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구나. 그쵸. 정말 좋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끈끈하구나. 아, 네. 서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알지. 약간 단편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말해서 없겠지? 그거 학교 얘기 안 했잖아. 학교 얘기 그쵸, 안 했고 그쵸. 이런 맞아. 말 맞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교육자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사업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교육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학교였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엄청 네, 맞아요. 그 사업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직접 교육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겠다라는 목표로 아이비리그요? 네, 아이비리그요. 세계적이네. 네. 그랬던 학교였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뭐 기숙사제로 운영이 되고 또 약간 그 기숙사제 특유의 약간 학생 문화의 폐쇄적인 면들이 있는 곳에 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부각되었던 것도 있고 두 분 다 기숙사에 그럼. 네. 그리고 또 이제 체벌도 꽤 사실 심했고 기강 잡기라는 뭐 명목하에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한 주에 한 번이었죠. 네, 그때 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맞아요. 주에 한 번씩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시험 보고 일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학교가 이사를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재정의 진짜? 문제든 다양한 문제로. 다양한 그래서 문제로. 네. 특정하기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서울에 있어서. 있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해외에도 한번 나갔다 오고. 해외?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나왔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학교를 다니셨네요. 지금도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쵸? 지금은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하셨죠? 네, 올해 입학을 했어요. 참 그쵸. 네. 참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실 궁금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교 다니는 거는 어떤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가지고 학교 생활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많은 사람 인생을 대안학교를 다녔고 독특한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 학교 생활의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대학을 보통 흔히 떠올리면 로망 같은 게 조금씩은 있잖아요. 뭐 OT나 MT가 될 수도 있고 캠퍼스 라이프. 캠퍼스 라이프라던가 뭐 선배 간의 관계 이런 다양한 로망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하는 점들 이야기하셨긴 했는데 또 뭐 그래도 이건 좋다 하나도 없나요? 그나마 조금 좋은 거는 제가 좀 집 안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집 안에 밖에서 나오는 걸 별로 그래서 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근미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이런 좀 나오고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니언에서 자꾸 부르나요? 뭐 그것도 있고요. 원래 사실 같이 이것저것 해보면 좋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그 학교 생활 말고서 어떤 뭐 일경험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저희가 대안학교 교육과정 중에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비행기의 비용을 어느 정도를 자기가 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한강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한 8개월 정도? 네, 그 정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의 부담 경험이 조금 있었고 그거를 선배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소개시켜준 곳이 사실 정소년 유니온이었던 네. 이렇게 만난 이렇게 계기를 만나는 계기가 그 한강 주차장 알바는 어떤 거예요? 한강의 주차장이 구획들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채워야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곳이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임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획을 구분해서 채우는, 그 다음에 되게 비매너적인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칸을 뭐 혼자서 쓰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길목에다가 주차를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좀 더 한 칸에 주차하거나 규칙에 맞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민원 같은 거 많이 받으시고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민원과 신경질을 사실 되게 많이 달고 살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고생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나가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신다던가 그런 경험들도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그러면 어떤 부당 대우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 초면에 욕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사실. 네. 갑자기? 네. 네, 그냥 문을 두드리고 주차하실 건가요를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차하러 왔지 여기 왜 왔겠냐 이런. 네. 그러면은 사실 주차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나가는 길도 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있기 때문에 길 안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뭐 두 칸의 주차를 하고 되게 뻔뻔하게 나타나신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서. 그렇게 두 칸에 주차하는 사람한테 한 칸에 해주셔야죠라고 말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욕을 들을까 약간 생각을 네, 하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런 뭐랄까 손님들이 부당하게 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하러 청소년 유니온에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는 임금 때문에 임금체불. 네, 임금체불의 문제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 운영 주체가 서울시나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운영 주체가 서울시가 하청을 줘서 경쟁을 하면서 입찰을 받는 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역업체가. 네,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주차장도 그 한강에서 남쪽과 북쪽의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안 친하신 경우들도 있고 전혀 다르게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그 권희님은 어디 쪽? 저는 남쪽에서 그 잠실 쪽에 뚝섬과 그다음에 세빛둥둥섬이라고 새로 지어진 섬이 있어요. 거기 두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여름 기간에는 한강 수영장. 네. 그거는 무슨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고. 수영장에서 수영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네네. 수영장 안전요원이 아니라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자격증이 필요한 건 없고요. 엄청 바빴겠네요. 네.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 야외 주차장이다 보니까. 네. 거의 인형탈급. 네, 맞아요. 매연 제일 많이 먹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헐. 참 서울시의 하청을 받는 곳인데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일단은 그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그 회사가 사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가지고 무마가 됐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 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저임금 계약서도 없었고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에게 12시까지 알바를 요구했었었고 따지면 되게 많고 사실 건강하지 못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됐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찾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네. 지금 안 그래도 청년 유니온에서 분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맞아요. 거랑 비슷한 사례로 그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곳의 하청업체의 직원을 뭐 자르는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있어서 그거를 관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좀 그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도 막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사용자 모범 사례 같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하청업체조차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문제를 같이 이렇게 엮었으면 참 서울시를 치기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은 딱히 하고 계시는 일이 없으시고? 네, 지금은
사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다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추세들이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제 맞죠? 어제 이제 사무국장님이랑 네. 같이 사무국장님 학교 근처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다 문을 그때가 한 8시 반쯤이었었는데 네. 30분 뒤에 문 닫는다 하거나 다 이런 식으로 단축 운영을 단축 하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마감 시간인데도 이제 일하고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보통은 이렇게 두 분 계셔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대학 생활 시작하면 이런 일 해야지 라는 꿈도 이제 물건부이만 대상이긴 한데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아르바이트라면? 사실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수 학원에서 진짜 거의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년은 사실 굉장히 놀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그 되게 좁은 공간에 정말 닭장처럼 앉아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좀 얘기해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쉴 수는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사람 만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서비스직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좀 많이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사람 만나고 대하는 거를 아무래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또 서울에서 자꾸 서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서울 청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명동만 나가도 원래 이제 명동 가면은 사람들이 다 막 그 호객행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외국어로. 네. 근데 외국인이 아예 싹 다 없어졌으니까 외국어로 호객행위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외국어로 말씀하시던 그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이 안 보이게 된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가게들도 많이 쉬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모두 어디 갔을까를 좀 찾아보는 그분들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사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우려 목소리 굉장히 많고 그것도 굉장히 문제적이긴 한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또 노동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찾아보고 계정을 한번 따라가보는 그런 모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네요. 그쵸? 꼭 한번. 오시겠어요? 우리 사업자 우리 사업자 아마 다른 사람도 이렇게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변에 혹시 또 네. 이제 동료 친구들 동기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네. 하시는 분들 하시다가 또 잘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저희 학교는 주변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 학교 내 모든 모임을 일절 금지했어요. 네. 학교를 아예 나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갈 일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다음에 출입도 되게 제한적이고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네. 그럼 동아리 가입도 못 하는 거예요? 동아리를 홍보들 학교 홈페이지나 대나무숲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축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어떤 그 동아리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만화 같은 데 나오잖아. 맞아. 약간 그 뜨거운 스포츠물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 슬램덩크 그런 거. 농구 동아리 이렇게 두 분 이제 학교 다니실 때는 그런 거 없었나요? 있었었죠? 네, 동아리가 근데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된 게 아마 나가시고 난 다음일 거예요. 공부만 시켜서? 네. 처음에 정말 공부만 시키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동아리가 많이 생겼지만
저도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사실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뭔가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개개인의 침묵과 화합의 장으로 좀 변화됐던?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쵸, 사실. 학교 욕도 하고. 약간 약간 딱 지금 돌이켜서 그런 모습을 약간 개인의 침묵의 화합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학교에 그 암울한 학생의 그 문화와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 그런 침묵의 장이 아니라 파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학생들끼리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의 비리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로 사실 구분하지 않고. 하긴 학교 문화를 네, 그렇게 맞아요. 기강을 잡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맞아. 기수로 구별했거든요. 입학한 기수로.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러면은 그런 기강 같은 거 엄청 잡으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선배일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막내 라인이셨어요. 그 당시에 막내 라인에 포함되셨었어요. 우리 시안 저번님, 시안 위원장님이. 그래서 오히려 정말 선배들이 혼내면은 옆에서 같이 놀거나 위로해주는 스타일. 네. 채찍과 당근에서 당근을 맡고 계셨던 그런 느낌의 선배였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에서 당근을 맡고 있던 게 아니라 난 줄 수 있는 게 당근밖에 없어. 그랬던 건가요? 이렇게 당근을 흔드셨나요? 네. 나랑 놀아줘. 흔들고 있어. 아니 왠지 그 학교 얘기 참 궁금하네요.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건 팟캐스트에서 풀 게 아니라 폭로하실 건가요, 이건?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그룹 활동에 대한 로망 같은 거는 없나요? 있었죠. 사실 제가 좀 주목하게 보고 있었던 동아리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게 학교 내의 길거리 고양이들이나 그러니까 길거리 동물들을 관리해주고 중성화를 해주는 동아리였는데 사실 지금 학교에 없어서 학교에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동물들은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동물들은 정말 건물 여기저기를 해치고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해주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추가 인원을 좀 받고 있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 동아리를 한번 꼭. 맞아. 아까 이제 뭔가 말을 확 끄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마무리가 될 쯤에 확 끄는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잘 못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발생한 일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예요? 그 학교 홈페이지 대나무숲이나 뭐 게시판 이런 데를 가입을 하려면은 홍대 학생인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 학번은 몇 자릿수인지 혹은 홍대 내 편의점이 뭐가 있는지 편의점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어린 안건에 뭐가 있는지. 혹은 홍대 중앙에 있는 건축물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색깔이 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학교를 가본 일이 없잖아요.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고 싶어서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게시판에 많은 항의가 올라와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신입생들이 단체로 게시판과 대나무숲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근데 이런 변화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이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뭐 몸이 네, 맞아요. 불편하던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크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유의미한 변화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니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긍정적인 점을 찾는 DJ 7일. 하민은 혹시 네. 만약에 내가 동아리에 가입하면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동아리 가입하면요? 동아리 가입하면은 누가 그냥 시키느냐? 아니 그냥 진짜 정말. 아니 그냥 하고 싶었던 일 없어요? 하고 싶었던 거요? 어떤 활동 같은 거? 사실 근데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는데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자아 아니고 실현을 해버렸다. 이미 해버렸다.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게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온라인 게임하면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니까. 같이 게임하고 정보도 받아보고 역시. 아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의 주제 뭐 의제든 그게 주제든 해가지고 어디 동아리라든가 그런데 가입하면 됐던 건데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면 그런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소모임이라는 어플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거기도 되게 문제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쉽다.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그런 활동을 못 하시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하민이 알고 있는 건희님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요? 근황 근황. 개인정보래. 뒷자리는요. 아무튼 최근 그나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자아실현 중 하나를 이루셨었습니다. 뭐예요? 뭐야? 네, 제가 조금 그러니까 사리사욕? 사려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게임기를 하나 사려고 얼마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청소년 유니온 요즘 무슨 일이지? 아니 요즘 씨앗도 뭘 그렇게 사더라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사시더라고요. 뭐지 이게 서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사실- 이거는 이제 서로가 네. 이렇게 서로의 소비를 촉진해주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냥 서로 약간 가진 관심사가 이 비슷하다 보니. 전자기기에 대한 그래요? 관심이 좀 있다 맞아요. 보니까 오 어떤 전자기기에 관심 있으세요? 저도 핸드폰이나 뭐 IT 기기들, 아이패드 뭐 이런 첨단 전자기기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었고 또 그게 위원장님도 많이 그것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화가 되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연님은 거의 뭐라고 하죠? 지금 저한테 휴대폰 뭐 사면 돼요 물어보면 저는 성공할 수 있어요. 거의 준 전문가급수로. 핸드폰을 그래서 최근에 산 건가? 핸드폰은 한 1년 됐는데 원래 이전에 쓰던 게 이제 LG V20 네, 마지막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이제 마지막 배터리 탈착식 스마트폰 그 2년 좀 넘게 3년 가까이 쓰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광탈하더라고요. 그쵸. 충전하고 100% 충전하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사무실 출근하면은 배터리가 12%가 되어 있어요. 나 알아. 이제 저 핸드폰 지금 5년째 쓰고 있거든요. 정말요? 난 정말 시리가 신기해요. 대박.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 출퇴근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런 큰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경기도인만의 맞아요. 해원이었군요. 맞아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네. 맞아. 그럼 저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본부위원장님께서 아이폰 11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막 확 온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2013년식 맥북 에어를 쓰고 있었고 그때 맥북이 있으니까 아이폰도 같이 써보면은 활용도가 높겠다. 애플 간의 그 연동성이 꽤 높으니까 그 생태계가 완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썼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 생태계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사과 농장주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이제 저는 주는 아니잖아요. 애플 워치만 사면 사과 농장주가 됩니다. 한 걸음 앞에 두고 계시네요.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맥북이요. 그래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건 거예요? 준도 잘하고 있죠. 어제도 방금 막 잘한 이 친구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 네. 에? 이게 에어팟 프로인 거예요? 네, 이게 에어팟 프로예요. 이거 씌운 거 제가 이제 실리콘 케이스 씌운 거예요. 이게 이어폰 이걸 뭐라고 무선 이어폰이요? 무선 이어폰인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프로가 붙고 프로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네네. 에어팟 1, 2, 이건 프로. 이건 근데 약간 나온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구나. 뭐 프로만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구나. 네네. 프로가 그 프로가 아닌가 봐요. 근데 그래요? 성능은 네. 프로이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질 자체는 엄청 좋은 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나의 욕심을 드러냈구나. 해도 돼. 음질 자체는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음질 자체는 사실 그냥 평범하다, 무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첫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거의 오늘 오시면서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근데 잘못하면 길 가다가 이거 귀에 끼고 핸드폰 보면서 노이즈 캔슬링 키면서 횡단보도 건너면은 차 오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네요. 차이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 정도로 조용하다. 말소리는 들리는데 엔진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 아, 위험하네요. 위험해.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끼고 있으면은 중간에 누가 저를 불러도 저 바로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오. 의도하신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그냥 사무실에 사람이 문제가 많으니까. 있을 수도. 네. 그리고 또 약간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너무 시간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희님은 이렇게 뭔가 키우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게임기를 키우고 있고요. 아. 이게 휴대용이라 사실 지금 제 가방에도 들어있거든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닌텐도? 네, 닌텐도 스위치. 진짜? 네. 그래서 최근 자신 무인도에 휴양하는 게임에 빠져서 동물의 숲이라는 무인도에 휴양하는 게임에 빠져서 무인도에서 다양한 동사와 동물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못하는 교류를 여기서 채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 사무국장님은 요즘에 무트코인 사고 계시고요. 그게 뭐예요? 나 무슨 말인지 몰라. 뭐야? 이게 동물의 숲에서 좀 유행한 건데 게임 내에서 게임 내에서 물을 살 수 있는 상인과 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인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와 그 다음에 이제 구입가와 판매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입할 때 싸게 사놓고 비쌀 때 많이 파는 거예요. 게임 내 주식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보실. 근데 왜 그게 하필 무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무가 주요한 화폐 같은 거예요? 네, 무가 주요한 화폐 같은 거예요. 실물 자산. 오, 고급 영어. 아, 여기 위험하다. 근데 왜 이제 비트코인에 빗댄 무트코인이야. 7일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내가 구매했던 것보다 7일이 지나도 판매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럼 그냥 썩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딱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게임하는데 무슨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재미가 있는 건데 그게 왜 재밌지? 설명이 되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설명 하나 빼먹었어요. 네? 그냥 스위치가 아니죠. 뭐야. 네,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이라고 한정판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좀 더 예쁘게 돼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품귀 현상을 겪고 되게 가격이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다행히 존중하며 버틴 끝에 요즘 방송에서 존버를 존중하며 버티기로 많이 표현을 하시길래 맞아. 존중하며 버틴 끝에 저는 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원래 한 정가가 30몇만 원인데 100만 원, 120만 원 까지 파는 올라오고. 사가지고 그럼 정가에 사신 거예요? 네, 저는 정가에 샀습니다. 최근에 그냥 사무실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한 글레이 플렉스가 뭐가 있나? 네. 뭐 꼭 글레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이제 혹시 각자는 무엇이었는지. 저 지금 플렉스 너무 즐기고 있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일이에요? 마음이 허한가? 아니요, 약간 그런가? 이제 원래 애플 생태계를 맥북으로 처음 시작했고 에어 13년이지만 구축을 하는 과정이어서.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을 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북 에어 올해 나온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이패드 4세대 프로를 12.9인치 와, 구매하고 꽤 크더라고요. 네. 깨끗하더라고요.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노트 하나가 하나한 개야. 아이패드 사고 나서 그 사용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맞아요. 되게 쓸데없이 뭘 쓰고 있더라고.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아깝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기들을 구매를 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이제 워치를 사려고 워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워치 샀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니 아니었나? 워치 안 샀어요. 아. 워치만 남았는데 근데 어제 또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놨어요. 뭐야 뭐요? 홈팟 미니라고 아, 네, 스마트 맞아요. 스피커. 어? 스마트 스피커. 그 뭐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보통 우리 하면은 이제 알렉사라든 뭐 빅스비라든지 뭐 아. 보통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뭐 시리아 같이. 네, 맞아요. 뭐, 네. 아. 스마트 스피커 딱 틀고 뭐 누구누구야 뭐 누구야 막 부르면은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것처럼 애플로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폰에 시리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다른 기계를 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더 쓰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근데 나는 충분히 거기에 넘어가 주겠다. 마음이 열려 있다. 왜냐면 그것은 스피커까지 되어 있으니까. 스피커 기능을 탑재한. 들어봐요. 조용. 한 대만 있으면 그냥 스피커인데 두 대를 놓으면은 자동으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돼요. 두 대 이상부터는. 그래서 2대 이상을 사야 되는 거다. 그렇다. 와. 어렵다. 출시 가격으로는 이제 달러로 $99더라고요. 얼마야? 11만 원. 11만 원, 12만 원. 네. 그 정도군요. 그래서 한 처음에 듣고 12만 원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근데 애플이 이렇게 싸게 놨지 했는데 두 개를 사야 돼요. 어쩐지. 뭐 얼마네요, 크기는? 크기요? 크기는 이제 양파 큰 거 한 손에 딱 잡으면 그 사이즈. 양파 큰 거보다 조금 더 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희님은 혹시 플렉스? 저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도. 돈을 모으고 계시. 네, 지금 사실 돈은 거의 다 모았고요. 무선 이어폰을 고민 중인데, 지금 계속 신제품 발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떤 뭐 브랜드인데요? 저는 좀 다양하게 고민 중이에요.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지금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기다리면서, 애플이라고요? 이런 위원장님께 조언도 좀 얻고 하면서 근데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신 핸드폰은 애플폰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데. 안 돼, 끌어들이지 마세요. 같은 제조사 걸로 해야지. 이게 농장으로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아니 이거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내놓은 이제 스마트 무선 이어폰을 사라. 오케이. 애플 거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 지금 당신 상황에서는 그쵸, 사실. 핸드폰에서는. 네. 네, 다들 열심히 플렉스 하시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저희 같이 이런 약간 기기의 실사용성보다 내가 실제로 이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 그 기기의 성능과 퍼포먼스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약간 속된 말로 테크충이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그 노트북 살 때만 해도 스펙을 진짜 여러 가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잘 모르겠고 귀찮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관련한 게 있으면 뭐 궁금한 점이 닌텐도는 생기시면? 건희님이라든가 애플은 응시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돈 쓰는 얘기를 할 적이 사무국장님의 대학교 얘기, 코로나 시대 대학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학교 얘기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실 저도 학교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학교 얘기가 좀 되게 많이 생기기가 좀 어려워서 안 나가니까. 네. 동기 친구들은 혹시 있어요? 동기 친구들이 단톡방은 같이 빠져 있는데 사실 얼굴 볼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카톡의 이름과 조금 한 가지 예외적인 건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게임의 온라인상으로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대회를 해서 서로의 닉네임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임 아이디라던가. 네,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을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이제 학교 생활의 되게 큰 부분이 학우들과의 교류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뭐 학생회라던가 쪽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한가 봐요. 네, 학생회에서도 자주 안건을 많이 이런저런 안건들을 많이 내놓는데 아무래도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쵸. 일인 만큼 한계가 조금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런 대학이라던가 뭐 저는 뭐 중고등학교도 다 궁금하고 이제 학교에서 그 어떤 학우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 어떤 신박한 기획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어떤 건데 없군요. 네. 언젠가 혹시 좀 추천하고 와 이거 좀 신박한 것 같다라는 기획이 생긴다면은 제가 한번 말씀. 아니면 청년 유니온에서 먼저 해가지고 그걸 학교에 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나중에 생각이요? VR 기계가 보급형이 돼가지고 이미 보급형이죠? 네, 이미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스마트폰만큼 보급이 된다면은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그치. 좋다. 몸은 집에 있어, 근데. 몸은 집에 좋다. 괜찮네. 누워가지고 안녕. 괜찮다. 너무 좋네요. 한번 추진해 보시면 저는 만들 기술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청소년 유니온에서 좀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VR 기계 만들고요. 아니 근데 VR 기계를 만들지 않아도 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긴 한데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네. 어떤 기능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 핸드폰에 보면은 AR 두드리인가? 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거 꽤 비싼 핸드폰인데요. 네. 센서가 따로 있어야 돼. 그래요? 최신 핸드폰만 되는 거예요? 네. 비싼 애들. 그래요? 열받네. 근데 그러면 오늘은 학교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플렉스 하신 얘기 들어봤고 이렇게 건희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건희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시연님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저는 뭐 맨날 듣던 얘기를 들었나요 혹시? 맨날 듣던 얘기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공적인 탈이 나와서 이렇게 사무국장을 놀릴 수 있다는 게 좀 오늘 우리 사무국장님 하면서 자랑하는 느낌 있었나요? 자랑하고 싶은 내놓고 싶은 우리 사무국장님. 내놓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궁금한데 내놓지 못해. 나갈 수 없어. 그런 건가? 우리 사무국장 어디 함부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소유욕이 강하신 위원장님의 네. 발언을 들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청소년 유니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희님이 어떻게 청소유 사무국장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청소유의 소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